정조 18년 음력 3월 창덕궁 후원에 봄비가 내리던 날 의금부 도사 허윤은 갑작스레 내전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겉으론 내전의 작은 문서 정리에 불과하다 했으나 정작 그가 맞닥뜨린 것은 짧은 한 줄의 밀지였다. 종친 모 씨가 은닉한 자식에 관한 일. 조용히 탐문하라. 은닉한 자식? 왕실에서 이 말만큼 금지만으로도 위험한 단어가 또 있을까? 허윤은 종친부에 서고 깊숙이 잠들어 있던 오래된 호적을 펼쳤을 때 한 이름이 번개처럼 눈에 들어왔다. 연하. 여하 생년미상. 호적 직계 없음. 어느 종친의 딸인지 기재가 없다.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의혹의 증거였다. 허윤은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숨김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주 공들여 감추어온 흔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왕실 종친 이견은 정조의 육촌이었으나 정사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후원에 인접한 작은 저택에서 조용히 살았다. 그는 시서와에 능했고 이상하리만치 궁중 예인과 가객들과 가까웠다는 소문이 많았다. 허윤은 그에게 은밀히 방문했다. 최근 기이한 유언비어가 퍼졌다 들었습니다. 혹 종친께선? 이견은 중년의 나이에도 눈빛이 예리했고 침착했으며 허윤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흐느끼듯 실소했다. 유언비어란 것이란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무엇을 묻고 싶은지 도사 나으리는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할 듯합니다. 허윤은 밀지를 내보이지 않은 채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따님이 있으신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견은 손에 들고 있던 벼루 뚜껑을 탁 내려놓았다. 나에게 아이는 없다. 그의 말은 단호했다. 하지만 분명 분노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떨림이 묻어 있었다. 허윤은 더 캐묻지 않고 자리를 물러났다. 그러나 건물을 나오며 그는 발을 멈추었다. 작은 뜰의 뒤편, 낡은 툇마루 밑에서 숨죽인 듯한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허윤은 보았다. 누군가 있었다. 어린 소녀의 형체 같았다. 그러나 다시 보려 하니 이미 사라져 있었다. 연하 혹은 그와 관련된 누구. 그것이 확실했다. 종친부의 오래된 문서 중 왕실 종친의 사족이 개인적으로 남긴 기록을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허윤은 운 좋게도 파묘 문제로 소장된 사적 기문들을 보관하는 작은 문서를 발견한다. 거기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병인년 3월 저택의 후원에서 천한 여인이 죽었다. 그녀는 종친 이견에게 깊은 원한을 품은 듯 연하를 찾지 말라 유언하였다. 연하. 연하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 기문이 기록된 시점은 17년 전. 만약 그때 연하가 이미 태어나 있었다면 지금은 17 혹은 그보다 조금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왕실 계보에서도 궁중 기록에서도 연하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이름이 삭제되었다는 뜻이다. 지운 자는 누구인가? 이견인가 아니면 다른 자가? 허윤은 곧 그 천한 여인의 신원을 추적하게 된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맞닥뜨린다. 그 여인은 궁중 시녀 출신이었다. 궁중에서 은밀히 출산한 후 몰래 내보냈다는 의혹이 남아 있었다. 왕실의 사람이 궁녀에게서 아이를 낳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그 아이를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 그것은 반드시 사람을 지우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날 밤 허윤은 다시 종친 이견의 저택을 찾아갔다. 그가 담을 넘어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처마 끝에 걸린 풍등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정원 연못가에 앉아있는 한 소녀를 보았다. 허윤은 숨을 삼켰다. 그 소녀는 연하를 닮았다. 문서 속에서 찾은 묘사. 볼은 희고 눈동자는 도화처럼 붉다. 누군가의 필사본에 적힌 단 한 줄의 묘사가 그대로였다. 허윤이 다가가자 소녀는 천천히 뒤돌았다. 도사날이 저를 찾으러 오신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허윤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듯했다. 너는 누구냐? 혹시 연하냐? 소녀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너무 조용했다. 저도 몰라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태어난 날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라요. 허유는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저택의 주인, 종친 이견은 너를 아느냐? 소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저는 이 집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곳에 있는 것이냐? 소녀는 허윤을 잠시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은근히 속삭였다. 여기서 누군가 저를 부르거든요. 그 말에 허윤의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누가? 소녀는 연못 쪽을 가리켰다. 수면 아래서요. 허윤은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연못은 바람에 스치는 달빛만 잔잔히 흔들고 있었다. 다시 소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허윤은 그날 이후 연못 주위를 조사했다. 종친 이견의 저택은 오랜 시절 동안 별일이 없이 평온이 유지되어 왔으나 기록을 뒤져보니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병인년 이후로 이 연못은 물을 절대 갈지 말라는 명이 내려져 있었다. 이견의 명이었다. 연못을 파내기 위해 몰래 인력을 동원하려는 순간 집사들이 갑자기 몰려와 막아섰다. 도사날이 여기는 종친가의 사유지입니다. 아무리 의금부라 하여도 허유는 조용히 밀지를 꺼냈다. 내전의 명이다. 물을 전부 빼라. 집사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물은 한참 동안 빠지지 않았다. 연못은 예상보다 깊고 무거웠으며 그리고 마침내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한 인부가 비명을 질렀다. 허유는 직접 내려가 확인했다. 작은 해골 하나. 아이가 아닌 성인의 것. 그러나 운명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그 곁에 놓인 작은 비녀 하나였다. 금강석이 박힌 궁녀용 비녀였다. 허유는 손에서 비녀를 떨어뜨릴 뻔했다. 죽은 이는 그 기문에 기록된 천한 여인, 즉 연화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기문에는 저택의 후원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었다. 연못이 아니라 기록이 조작된 것이다. 누군가가 그녀를 살해한 뒤 연못에 던졌고 그 후 기록을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연화는 살아남았는가? 누구의 손에 의해? 허유는 진실에 닿기 위해 마지막 퍼즐을 찾았다. 연화는 살아있다. 그러나 종친 이견은 그녀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소녀는 저택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연화가 버려졌는가? 허유는 이견을 다시 찾아갔다. 그날 이견의 얼굴은 이미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도사날이 연못을 건드렸지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연못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견은 눈을 감았다. 연화는 내 딸이 아니오. 그러나 궁녀가 출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맞소.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나와는 다른 사람. 허윤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누굽니까? 이견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으로 말했다. 왕이요. 허윤은 몸이 굳어버렸다. 그러나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소. 하지만 소녀가 있습니다. 그 애는 연하가 아니오. 궁녀가 출산한 아이는 출산 도중 죽었소. 그 죽은 아이의 이름이 연하였지. 허윤은 뒤통수가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본 소녀는 무엇입니까? 이견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어미가 죽기 전 남긴 말이 있었소. 연하는 죽지 않았다. 그 말 때문에 나도 종친부도 궁중도 수십 년간 그 아이를 찾았지. 그러나 죽은 아이를 찾아다닌 셈이었소. 허유는 숨을 삼켰다. 그렇다면 연못가에서 본 그 소녀는? 이견은 허윤의 말을 끊었다. 도사나리, 연못은 그때 이후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소. 그곳에서 아이를 본 사람은 그동안에도 있었지. 허윤의 목이 멎는 듯했다. 그렇다면 그 소녀는? 이견은 떨리는 입술로 마침내 말했다. 이승을 떠나지 못한 연하여. 이미 태어나지 못했던 그러나 어미가 끝끝내 찾던 아이. 비녀 옆에서 그 아이도 함께 잠들어 있었을 것이요. 허유는 즉시 연못 바닥을 다시 조사하게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고 조용한 어린아이의 해골이 발견되었다. 비녀와 함께 사건은 내전의 비밀리에 처리되었다. 연하는 태어난 지 하루도 지나지 못해 죽었고 그의 어미는 시기와 질투로 미쳐버린 궁녀들의 손에 희생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종친부의 누군가가 은폐했다. 허유는 그 후 연못가에 다시 섰다. 밤이 깊고 바람은 잔잔했다. 그는 연못 수면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연하야, 이제 너의 이름을 되찾아 주었다. 그 순간 연못 표면에 마치 작은 아이가 웃는 듯한 잔물결이 일었다. 달빛이 흔들리고 바람이 사라졌다. 그리고 허유는 느꼈다. 분명히 누군가가 그의 뒤에서 고요히 속삭였다는 것을. 고마워요, 도사나리. 그 뒤로 그 소녀를 보았다는 이들은 다시는 없었다.